지금 공매도 카르텔이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하고는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상황 자체가 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맞아요. 과거에 그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왔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여의도 일대를 이제 공매도 카르텔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갖고 이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공매도에서 이제 불법 같은 부분들이 횡행해도 오히려 다 뒤를 봐주고 이제 그 공매도 애들이 이기기 위해 갖고 오히려 이제 그 저를 이제 공격하고 이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하고 이제 뭐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한번 방문하고 방문을 한 거예요? 예. 와. 무려 12년 만입니다. 11월 10일 공매도 이제 금지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이제 집권 여당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당국을 이제 그 공격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격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카르텔에서 공매도 카르텔에서 이제 애들 풀어갖고 이제 그 언론들 활용해서 이제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냐면 금감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구나. 무려 12년 만입니다. 12년 만. 와. 예.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례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요 뒤에 기사 나오지만 12년 전에 방문했던 거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거고요. 네. 그때는 뭐 때문에 방문했냐 하면 그때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어요.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데 부동산 경기가 이제 그 불황에 빠지면서 이제 PF 대출 부실이 그때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갖고 저축은행들이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았고 그러면서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그 무렵이었거든요. 네. 그 무렵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금융감독원 안에 저축은행하고 결탁을 해서 이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게 12년 전이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은 일단 이제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목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독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불법 사금융 이거는 상당히 작은 거고요. 공매도하고 관련. 예. 직접 격려차 방문한 거예요. 갑자기 일정이 잡힌 겁니다. 여기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세종시 하나손해보험과 지역사회공헌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금감원 방문으로 전날 급하게 협약식 일정을 취소했다. 하루 전에 통보하고 내가 금감원 가서 네한테 힘을 이복현이 너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12년 전에는 질책자 방문했었고 지금 동료차 방문하는 거고요. 공매도 선진화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네. 대통령이 함부로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급박하게 일정을 만들어갖고 금감원을 방문했다는 건 이거 되게 심각한, 되게 이제 큰 건이라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겁대가리 없이 지금 아직도 극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와. 예, 이게 11월 5일날 이제 조선비즈 기사를 한번 보면 오늘 오후에 비공개 고의 당정 공매도 제한 등록이 11월 5일 일요일이 이날이 6시에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는 발표한 거고요. 그날 1시쯤에 그러니까 한 2시, 3시 뭐 그 정도 오후에 만났다는 겁니다. 만난 사람 한번 보면 어디서 만나냐 하면 종로구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만났고요. 참석자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 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참석자들이 다 참석했다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네. 제일 핵심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결정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냥 최고의 예, 금융당국하고 뭐 저기 뭐 윤한웅 의원하고 둘이서 뭐 의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자. 저거 돌파한 거 누가 역할했죠?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봉자. 내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 공매도가 사례가 적발된 게 있으니까 일단 명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염원이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유권자들이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정치적 문제로 제가 비화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뒤에서 사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분들 부르셨잖아요. 같이 만나자고 아, 예, 정도 예, 많이 예, 하시고. 예. 그랬는데 지금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했는데 장고 늘었다. 시장 조성장 논란 속 쇼트 커버링 효과 글쎄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니네들이 공매도 금지하고 해봐야 우리는 다 이 새끼리 있고 다른 이제 그 불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너네가 함부로 안 될 걸 이런 느낌의 기사잖아요. 기분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네.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이제 대통령하고 반대편에 있는 한겨레에서 기사가 11월 11일 기사가 공매도 금지는 주가 방어에 성공한 적이 없다. 공매도 금지의 주가 부양 효과는 일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일일 천하로 지금처럼 끝나버리면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공매도 카르텔 당신네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첫 번째로 공매도 금지하고 제도 개선은 대통령실, 내각, 여당,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서 범정권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겁니다. 판때기가 커진 거고요. 엄청 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가가 오르면 지금 대통령 덕이 되고 주가가 내리면 대통령 탓이 됐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치는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은 만들면 돼요. 정치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법조차도 당신들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네, 니들이 긴장 바짝 해야지 긴장 타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네. 예. 지금 이복현 원장이 워딩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워딩이 요새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시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뜻입니다. 보편화된 장이 예, 불법이. 예. 와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는 가격 시스템 신뢰 저하로 인해 투자자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크다.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매도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금지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공매도의 가격 발굴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매도라는 건 가격 발굴의 성기능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그 레코드판을 돌리듯이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불법 공매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복현 원장이 딱 찍어갖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줄에 특정 IB 거래는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있다. 이미 파악한 것도 이 정도 수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쭉 얘기는 해외 IB 얘기만 있었고요. 공매도 쪽은 불법 저지르는 해외 IB만 뭐 불법하고 한국의 기관들은 뭐
깨끗한 것처럼 다들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국내 증권사들의 지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네들이 공범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창구 역할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운영되기가 힘든데. 예, 그 얘기입니다. 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파악한 것도 이 정도 수준이 나는 거니까 이미 너네들 다 우리가 불법한 거 다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서 발본색원 하겠다는 지금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윤한웅 위원장이 윤한웅 의원 이분이 이제 윤핵관 핵심 4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실세 의원입니다. 그냥 의원이 아니고. 그렇구나. 예.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지셔야지. 잘 모르시더라고. 윤한웅 의원이 핵심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구나. 그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이철규, 윤한웅 이렇게 4명이잖아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 자체가 금융감독원에 시장 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 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조사해달라고 윤한영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위원장이 금감원에 내가 요청하겠다.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 이게 13일인가까지 조사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네. 잡히겠지 당연히. 니는 잡히겠지 당연히.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 여부. 금지를 하려면 뭔가 불법이 있어야 금지할 거 아닙니까? 그 순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법이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고 13일 날 조사 발표하고 발표해서 불법이 있으면 그럼 금지시키겠지. 지금 저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금지시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조 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 이제 누적 대금 6조 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봐봐 공매도 금지시켜도 뭐 똑같잖아 제자리잖아 막 하고 막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공매도 6조 있는 거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그렇지. 적금은 그전에 쌓였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더 쌓였습니다. 네. 예, 다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법제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 양쪽 다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원래 입법 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입법에 이제 나섰었고요. 김경엽 의원이 이제 5월달에 그 상한기간 담보비를 일어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김경엽 의원이 이제 저를 그때 그 여의도에 그 네, 국회에서 이제 그 공매도 토론할 때 참석한 게 바로 이제 이 법안 제출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그 이후에 그 법안을 좀 확대해서 이제 강훈식 의원이 상한기간 담보비 일어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 관련된 형사처벌 강화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김용민 의원,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의무화하고 저것도 옛날부터 나와 있었어요. 저 법은. 예.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국민의힘이 중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밥을 열심히 지었고 이제 밥이 다 하고 이제 1분만 더 지나면 이제 다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잽싸게 지금 숟가락 갖고 와서 막 퍼먹는 거거든요. 그만큼 민심이 뜨거우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권은희 의원, 이종배 의원, 윤창현 의원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 마산 윤한 의원이 자기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11월 5일 올린 걸 한번 보면 국민의 뜻에 화답하는 정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거 반대되는 쪽에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졸속해서 처리를 하냐. 그다음에 정략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몰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한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 국민의 요구, 국민의 염원, 국민이 요청하는 거를 들어주는 그게 정치다. 국민의 뜻에 화답하는 그게 정치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 뜻에 화답 안 할 겁니까? 선거가 있으면은 더 국민의 뜻에 더 화답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집권 여당 쪽에서 공매도 관련해 갖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그게 대의명분에도 맞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제 표 얻는 데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뭔가 실적을 거둬야. 그럼요. 그럼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뭐라도 자꾸 내놓고 뭐라도 바뀐 법안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통과시키고 하면은 다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불법 공매도를 자본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사후 처벌을 넘어서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년 만에. 예,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 대통령이 챙기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그렇구나. 과거하고 달라요. 판때기가 확 달라졌다니까요.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다른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통해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매도 일시금지 대책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방향은 잡혀져 있어요. 불법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거라고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꾸 공매도만 금지시키면 어떡하냐, 제도를 바꿔야지, 제도 안 바꿀 거 있던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거 역풍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진짜 다들. 예. 엄청 민감한데. 민감한데 그래 상황이 지금 바뀐 거를 잘 적응하고 해야 잘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다가 진짜 만약 잘못하면 정권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민심에 진짜 귀를 좀 많이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국민의 뜻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였잖아요. 안 듣고 지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였잖아요. 아니라 바뀌었다고요. 지금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안 그래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공매도를 갖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이제 전화 면접 여론조사, 서울에서 국힘 지지율이 38, 민주당이 26이 나왔습니다. 역전했어요. 예, 11월 8일 날. 이야. 이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동안 이제 전국 성인 유권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정운영 평가는 37대 57, 그러니까 부정이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권역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인천 경기에서 34% 동률, 야. 서울에서는 38%, 민주당은 26%를 기록했다. 지금 서울에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대승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국민의힘 참패하고 네. 그때는 나온 거 보면 25%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38까지 올라왔다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 보면 최근에 이제 TK 쪽에서 이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되게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 되게 급락한 조사 이제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TK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서울은 오히려 올랐어요. 이야. 이게 지금 수도권 표심에 진짜 공매도 문제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예, 여론조사 경향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세 곳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또는 정체다. 성자의 저주인가 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한국갤럽, 리얼미터, 전국 지표조사, MBS 등 주요 3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궐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한시중단 같은 의제다. 이야, 그 기사에 그냥 썼네요. 김포시 서울편 공매도 한시중단. 예. 이 목적으로 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 목적으로 한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맞는데 그게 옳은 방향이고 그게 표를 그쵸. 얻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공매도 카르텔들이 기존에 하던 것처럼 저렇게 말만 하고 뒤로는 다 봐주겠지. 안 봐준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기사 밑에 예.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을 3% 회복을 제안했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3%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 계좌가 그렇죠. 월요일에 내가 2억 벌었었거든요. 그 30%씩 다 올라갈 때 2억 벌었다가 화수목금 4일 연속 빠져갖고 1억 5천이 날라갔어요. 네. 2억 주고 1억 5천 뺏어가서 5천만 남은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맞네요. 다시 올려갖고 공매도 막 다 때려잡고 아마 됐고
뭐 얘기하는데 이제 그 뭐죠 그 유동성 뭐 공급자나 시장 이런 거 하면은 시장 질서가 어려워지고 뭐 ETF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이 증권통 3인방이 있어요. 김병욱, 홍성국, 이용우 의원입니다. 네. 예. 그 이제 일단 홍성국 의원부터 말씀드리면 홍성국 의원은 이제 리서치 그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이제 옛날에 대우증권 때부터 유명한 애널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KDB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미래이사 대표이사 사장까지 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병우 의원 같은 경우는 증권 유관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직원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은 이제 한투 출신이고요. 한투 출신이고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 정부에 지난 총선에서 이제 증권 쪽 이제 저걸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 세 분이 네. 국정감사할 때 그 처음에 이제 그 김경호 의원 이제 그 공매도 관련돼서 그 법안 내놓은 김경호 의원은 소속이 이게 이런 거는 정무위 소속이거든요. 네. 예, 금감이나 금융 이런 데는 다 정무위 소속이에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은 다 정무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행안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든지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 감사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무위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다양한 의원들이 포진돼 있어요. 금융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다룬다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다양한 들어가 있는 게 정무인데 일단 그 처음에 민주당에서 그 공매도 관련된 법안을 낸 김경호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 아니고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어떻게 거기 분들이 먼저 내신 거예요? 김경호 의원이 이제 보니까 이거는 너무하다, 너무하다. 예, 해서 이제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뒤늦게 발맞추신 분이 이제 강원식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한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사실은 다 율사 출신들이에요. 법 쪽의 출신들이에요. 그렇구나. 금융 쪽에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석 아닙니까? 못 나선 거예요, 먼저. 이용우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김병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련돼 갖고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제가 국정감사 전과장 다 열심히 봤거든요. 그렇구나. 오히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공매도 문제의 폐해성 문제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얘기는 한 번도 안 꺼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금융하고 무관한 증권사 업력이 없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실은 이만큼 끌고 온 거거든요. 답을 지어온 거거든요. 세 번째로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네.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롱숏하고 결국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네.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3프로TV 공포 엄습 버티라 단 방향은 전환하고 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사라. 그래요. 특히 한미 반도체 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개작살 났죠. 반도체 실적이. 한미 반도체가 에코프로보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뉴스센터장이에요. 고평가 저평가 정도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거꾸로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공매도 카르텔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고 공매도 카르텔의 포지션이 롱이 반도체고 숏이 2차 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롱숏으로 보통 다 들어오기 때문에 팔면 반대급부로 현금을 나오니까 그 현금을 사게 돼 있어요.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샀다. 네. 특히 HBM.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얘기들. 주로 HBM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HBM이나 반도체 장비주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빠질 때 보면은 동일한 날에 이제 쭉 가다가 에코프로 빠지면 한미 반도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보면 목격하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너가 자기 돈 퍼붓던 한미 반도체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1월 10일 날 요거 나오고 요 얘기하고 좀 있다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발표했고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9억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 비해서 91% 감소했어요. 3분기 누적해서 영업이익이 161억 5,400만 원으로 83.4% 감소했습니다. 와, 이거 그냥 HBM 이슈로 그냥 띄운 거죠. 와. 3분기 매출이 311억 원으로 61.2% 감소했고요. 매출이 61% 감소한 겁니다. 누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감소한 1,067억이다. 현재 몸값은 6조 4천억대에 올 초 주가는 11,000원대에서 66,300원으로 6배 폭등했다. 매출이 60%가 줄고 영업이익이 90%가 줄었는데 주가가 6배 오른 거예요. 이게 거품이 아니면 뭐가 거품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미반도 주가 올라갔을 때 3%에서 계속 많이 또 푸시했던 게 뭐냐면은 오너가 열심히 사고 있다. 이렇게 6배 올랐는데도 막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믿고 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나팔을 불고 그랬었거든요. 각동신 부회장의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가 거품 일갈했던 이 주식 오너는 보란 듯 추가 매수 주가 볼. 9월 6일 날 조선비즈 정현진 기사고요. 배터리 아저씨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투자의 결집으로 5위 오르는 이 종목은 코스피 상장사 한미반도체다. 인공지능 테마를 타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배터리 아저씨가 거품이라고 처음 지적할 당시보다 10,000원 넘게 올랐다. 내가 보니까 그때 한 46,000원이었어요. 거품을 얘기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66,000원 됐으니까 네. 더 많은 거품이 됐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곽동신 부회장이 42,000원, 24,000원 장량 매수하고 2만 주 6만 원, 거의 6만 원 근접해서 또 사고 막 그랬다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6배 오르고 하면 실적이 이렇게 나쁘고 6배 오르고 이러면 내부자가 잘 안 사요. 그러게요. 사도 뭐 특정 목적이 있으면 이제 지분을 자기 지분은 뭐 5%든 10% 이렇게 늘릴 뭐 그런 경영상의 목적으로 보통 샀는데 이거 사실 깨작깨작 사는 거거든요. 이분이 한 40% 있나 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6.6424에서 2조 뭐 넘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해갖고 뭐 100억, 200억 단위 사서 뭐 2조 있는 사람이 100억, 200억 사서 뭐 하려고 왜 그렇게 굳이 사서 이렇게 자꾸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 좋은 이제 뭐 소비재 기업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B2B 비즈니스 하이닉스 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주가 올라서 뭐 그닥 좋은 거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미스테리해요. 되게 하여튼 뭐 그렇고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오늘은 보란듯 추가 매수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열정적인 매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사실 오늘 일가의 보유 주식은 줄었습니다. 오늘 일간 우리 팔았어요. 아, 가족들이요. 가족. 아, 네. 여기 직전 보고서 보면 5월 11일 날 11월 10일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보고가 된 겁니다. 이제 특별 관계자 9명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곽동시에서 55%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54.95%, 0.25%, 23만 8천 주를 판 걸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안에 공시를 더 들여다보면 곽혜신, 광명신 씨가 57만 7,122주 판 걸로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마 누난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앞자리 생년이 나오는 거 보면은 누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나는 57만 7천 주를 팔았고 동생인 곽동신 부회장은 33만 8천 주를 사서 네. 일가 기준으로 보면 23만 8,312주 토탈 6만 원 기준에서 140억 원을 판 겁니다. 그렇구나. 좀 그러네요, 진짜. 팔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일가가 그러네. 판 거니까. 왜 동생 산 것만 얘기하고 누나 판 건 얘기 안 하냐고. 그렇죠. 특별 관계자 수까지 넣어야죠. 그러니까 예. 아, 이상하더라고 내가. 그러네요. 공시 사항입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하는 거고 지금 공시 보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 한미 반도체의 23년 수정 PR 계산해 보면 372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정 PR 뭐냐 하면 이게 순이익달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HPSP라는 주식 이제 올해 신규 상장된 작년에 신규 상장된 하여튼 그게 이제
많이 벌었어요. 네. 한층을 번 게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서 하면은 이제 많이 PR이 떨어지는데 원래 그런 건 다 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성 이익은 빼고 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이제 PR을 수정해서 보통 계산을 많이 해야 그래야지 이제 정상적인 거를 볼 수 있는데 아까 보시듯이 이제 3분기까지 지금 누적 영업이익이 161억 5천만 원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61억 5천만 원. 그러면은 이제 23년 연간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3분의 4 하면 되잖아요. 네. 분기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요 평균이 4분기가 진행된다고 보면 그러면은 이제 161억 5천만 원 곱하기 3분의 4 하면은 215억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순이익으로 바꾸려면 세금을 빼야 되니까 세금이 보통 한 20% 정도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20% 빼면은 215 곱하기 0.8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72억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3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4천억이니까 이제 금요일자 기준으로 172억으로 나누면 372가 나와요. 네. PER 372배짜리를 네. 이 사람이 에코프로보다 저평가됐다고 김장현 본부장이 얘기했다고요. 리센터장이. 에코프로 지금 저기 누구야? 여기 잘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144.7입니다. 에코프로 144.7보다 372가 더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도대체 왜요? 매일경제 그때 이제 에코프로 3분기 실적 되게 안 나와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매일경제 김송기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영업이익이 650억 원인데 시총 20조 원. 에코프로 이대로 무너지나 이렇게 썼거든요. 영업이익 29억 원인데 시총 6조 원. 한미반도체 이대로 무너지나 이런 기사도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맞네요.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아직도 살 때다 이런 리포트 나오잖아. 650억인데 20조 원, 29조 650조 원, 30조로 치면은 20배잖아요. 20배 더 되죠. 하죠. 20배 잡으면 6주에 20배 곱하기 20하면 120조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코프로는 120조 돼야 되겠네, 그럼.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20조가 비싸면 그러면 20분의 1이니까 한미반도체 시총 1조라도 이대로 무너지나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하게 뻥튀기를 쳐놔놓고는 무슨 공매도의 가격 반영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에코프로는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한미반도체는 공매도 친 놈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사기나 그래요? 샀지. 그래요. 그럼요. 와. 가격 발굴 기능이 아니고 지금 가격 조작 기능입니다.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는.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이빠이 치고 상대적으로 비싼 한미반도체를 이빠이 띄우는 이게 바로 가격 조작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융당국에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냐고 니들이 정신 차려라. 네. 매출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이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파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매출 제로 숨기고 상장 파두 한가 의혹 일반만팔에서 이 기사가 시총 1조 넘는 가격에 처음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실적 추정이 들어가잖아요. 실적 추정치 얼마나 했냐? 올해 연간 1,200억 매출 예상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 4분기에 매출이 5,900만 원. 이 보고서가 이 제출한 게 언제냐? 8월이에요. 8월이면 2, 4분기 4, 5, 6 실적 나왔을 때잖아요. 실적 나와서 자기들 2, 4분기에 매출 빵한 거 알았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국내 매출은 빵이었고 해외 5,900만 원 나간 그게 끝이었는데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거 입 싹 닫고 올해 우리가 1,200억 원 매출하겠다. 라고 아예를 하고 돌아다녔다고요, 이게. 이거를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가결산한 자료 갖고 들어오라고 보통 얘기해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IPO를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요, 이거. 파두도 범죄고 그다음에 알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범죄고 통과시켜준 한국거래소도 똑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라고요, 이게. 3분기 매출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 비해서. 늘어서 3억이랍니다. 3억.
5,900만 하다가 3억 했답니다. 와. 그래서 1, 1에서 3, 4분기 누적 매출이 180억이래요. 그런데 1,200억 올해 매출한다고 예상하고 주식을 팔았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상장할 수 있었냐? 파도에 선행 투자한 증권사들, PE들, PB들 이런 애들, 뭐 프라이빗 에쿼티, 벤처 투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금융당국, 그 이제 뭐 증권거래소나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런 실무자들하고 저때 이제 룸빵에서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주말에 골프도 치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 이거는 완전 IPO를 통해서 자기네들 투자한 거 그거 가져가려고 예, 하는 그런 예, 의도가 예.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오차가 좀 나도 예. 정도권 나야지. 이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상장시켜 갖고 못 모르고 오는 개미들한테 때리고 자기들은 돈 빼가고 돈 빼가서 이거 이제 보통 보면은 벤처 회사들이 이렇게 상장시키면 상장할 때 당시 심사약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이 상장해서 벌어들인 팔고 나가서 엑시트한 금액의 수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받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한 1,000억 정도 투자한 회사가 있어갖고 그게 이제 더블 쳐서 2,000억이 팔았다. 그럼 1,000억 남지 않나요? 1,000억 20, 200억 갖고 가는 겁니다. 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갖고 가니까 그 200억 중에서 저기 저 뭐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나 이제 이거 담당하는 사람한테 1, 2억 못 질러주겠습니까? 황금 골프제 못 사주겠습니까? 발렌타인 30년산 안 사주겠습니까?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이런 거는 조사해갖고 대대적으로 조져야 됩니다. 진짜 믿기 힘든 결과네요. 예, 이게 반도체롱 그다음에 2차 이제 숏했던 기관들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이런 것도 같이 테마로 해서 이게 상장이 된 겁니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 진짜 한국 증시 떠나야 되나 막 이 정도 감정이 드는 내용인데요. AI 혁명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챗 GPT부터 해서 이제 붐이 불었던 게 HBM 붐이 불었던 게 결국 이제 AI 혁명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AI 혁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게 챗 GPT의 지금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챗 GPT가 막 지금 얘기하듯이 매년 100% 200% 막 성장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HBM 팔릴 거 아닙니까? 이 엔비디아 칩이 팔리고 HBM 팔리고 HBM 장비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5월 달에 18억 명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6, 7, 8 감소해서 8월 달에는 18억 명 하던 게 14억 명으로 4억 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네. 챗 GPT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옛날에 써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번 하다 그냥 이제. 다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다들 이제 호기심으로 몇 번 해보다가 거짓말하네 이래갖고 다들 안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챗 GPT 쓰는 놈 누가 있습니까? 네이버에 클로버 그 저기 뭐 하이퍼 클로버 X 그거 막 쳐 띄우고 지랄하더만 지금 그거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안 되는데 뭐 이거 전방 산업이 열려야지 그 다음에 HBM도 팔리고 HBM 만드는 장비도 팔리는 거지. 전방 산업이 지금 줄어드는데 고속성립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또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는 2016년부터 2017년에 일론 머스크가 2019년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자율주행을 이제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선보이기는 개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내도 못 돌아다닌다고 지금 퇴출됐네요. 퇴출됐습니다. GM이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상용 로보택시 면허를 허가해 줬는데 이제 GM 크루즈한테 한 3개월 해보니까 개판이라 사람 막 치고 막 이래. 그렇구나. 그래서 퇴출됐습니다. 안 됩니다. 자율주행 안 된다고요.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좀 그런 줄 알아. 좀 자꾸 빡빡 우기지 말고 도조가 백날 돌려갖고 데이터 백날 천날 수천억 수조원 수집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됐으면은 2019년 2020년 벌써 됐지. 아직도 하고 있겠냐고. 얘 자율주행 얘기 나온 게 2016년 2017년이잖아요. 지금 벌써 6년 7년째 됐는데 6년 7년 동안에 아무리 이렇게 기별이 없고 하는 것마다 족족 이렇게 실패하고 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격 반도체 업황에서 이제 실제 필드에서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해 줄 겁니다. 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회원님들께 공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친한 후배와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던 중 요즘 반도체 업황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후배는 잘 나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개발 및 생산 총괄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잖아요. 그 후배 말이 내년도 반도체 장비 발주 계획이 0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심각한데 내년 업황은 거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60%인데 내년은 더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6배 올랐다고요. 다를 거래요 지금 반도체 장비가. 미친 겁니다 이거는. 박 이사님 말씀이 정확히 맞았네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플랜 B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전환한다. 제 후배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왜 하냐? 내가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였어요. 내가 반도체가 업황이 불황이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을 줄이면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는 수준은 빵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나이는 중소리에 장비가 들어가지 나이는 줄이는데 장비가 들어가겠냐고. 당연히 안 산다니까요 지금. 네. 감산 들어간 거 올해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감산이 시작된 겁니다. 네. 감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충분히 이익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거 다시 공장을 돌리고 그 이후에 더 매출이 더 발생해서 신규 라인이 필요하면 그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24년 없어요 반도체 장비 발주는. 25년 돼야지 다시 조금씩 생긴다고요. 그런데 23년에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6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테마주로. 네. 이게 가격 조작 기능입니다. 공매도 카르텔의 가격 조작 행위라고요.